메디치가의 투자 제안.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가문이다. 나아가 세계 경제와 역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가문으로 지금도 메디치가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지며 드라마와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 메디치 가문을 크게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비에리 디 캄비오 메디치는 1388년 메디치가의 은행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어린 시절 그는 시장을 돌며 환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진짜 큰 돈을 환전하는 곳은 시장이 아니라 교황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각 나라에서 거둔 교회 헌금이 교황청으로 모였기 때문이었다. 교황청을 찾아간 그는 각국에서 거둔 헌금을 모두 로마 돈으로 환산해 메디치 은행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가장 싼 환율로 환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결국 이를 성사시켰다. 사실 이 제안은 모아진 헌금을 모두 로마 돈으로 환전하지 않고도 그 나라에 있는 메디치 은행에서 장부상으로 기록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 새로운 투자 없이도 큰 환차익을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이때 메디치 은행이 관리하던 교황청 자금은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교황청도 절약된 환전 수수료로 성당을 짓고 예술작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니 이 역시 르네상스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더욱이 교황에게 헌금 도난 방지와 현황을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교황청과 신뢰도 쌓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부자 고객들에게는 교황청이 거래하는 최고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비에리 디 캄비오 메디치의 사례는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그 후 비에리 디 캄비오 메디치의 투자 및 자금 운용 철학은 그의 조카인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에게 이어졌다. 그는 은행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활용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고민을 하다 무역 사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당시 무역업자들은 배가 필요했으나 모든 자금을 배에 투자하고 나면 융통할 현금이 부족했다. 이에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운송용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였고 그 물건을 팔아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즉, 무역업자들에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준 반면 물건 판매의 이익을 공유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무역산업은 더욱 활발해져 도자기와 차, 향료 등 더 많은 아시아 물건들이 수입되었다.